변호사님, 보통 채무가 연체되면 가장 먼저 문자와 전화로 독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화를 피하는 거는 악수입니다. 사실 문자 같은 거는 별 효력이 없거든요. 그냥 뭐 돈 갚으라는 취지의 문자, 내가 곧 법 조치하겠다, 가압류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문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해주실 의무가 없는데, 전화 같은 거는 독촉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이 계속 독촉 전화를 안 받아버리면 여러분은 연락 두절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채권자가 방문 추심을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촉 전화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불시에 방문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는 곳이 오히려 방문을 막는 방패가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조언해 주실 팁이 있을까요?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 따르면 채권자가 아무리 내가 받을 돈이 있어서 추심을 한다 하더라도 폭언이나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러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일부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돈 갚으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고압적인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불법적인 추심을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전화를 꼭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아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추심 직원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하면 어차피 하는 말은 두 가지거든요.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 결국은 그걸 물어본단 말이죠. 여러분이 머지않아서 곧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같은 것을 할 생각이라면 잠깐의 시간만 버시면 되는 것이니까 월말에 거래대금 들어올 게 있다, 월급 받을 게 있다,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시간을 좀 버신 다음에 얼른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접수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 받았을 때 개인회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도 될까요? 자, 요거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누어 봐야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어차피 통지를 다 하게 되니까 채권자는 다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인회생 한다는 걸 말해도 될까 안 될까는 개인회생 신청 전의 얘기지. 신청 전에 지금 개인회생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또는 개인회생 서류 준비 중이다, 요 단계 2주 3주 정도의 기간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개인회생 한다는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는 거죠. 일단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재산이 마땅한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어차피 채권자 입장에서 저 사람이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을 알아도 딱히 압류할 것도 없고 강제 집행할 것도 없고, 채권자가 봤을 때도 이렇다 할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나 소송 행위를 해가지고 그 법비용을 써가지고 자기가 받을 돈도 별로 없는데 무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회생 한다고 말씀하시면 저기서도 별다른 얘기 없이 그러면 나중에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리니까 여러분은 바로 추심해서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일부 대부업체나 사채업자 같이 막무가내로 계속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으로 전화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신 설명하면 그 뒤로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소유하는 아파트가 있거나 고가의 보증금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개인회생 사실을 통지할 때까지 얘기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파트가 가압류가 돼버리면 팔기 쉽지가 않잖아요. 법률적으로 이전은 가능하지만 살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 보증금이 가압류가 되어버리면 집주인은 잘 모르니까 법원에 공탁해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기가 되어도 즉시 반환받을 수 없는 불편함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개인회생 재판을 나중에 다 통과하면 인가 결정을 받으면 가압류 같은 건 해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파트나 보증금을 굳이 가압류할 실익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가압류하는 사건들이 1년에 한두 건씩 몇 건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굳이 먼저 말할 필요는 없이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통지할 때까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무작정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채권 추심법상 일정한 요건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채무자가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방문이 가능하다 했지 그 집에 들어갈 권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여러분들은 문을 열어줄 의무는 없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강제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니까
여러분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를 보면 야간의 방문 추심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 이전까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불법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채권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추심원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건 역시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6호를 보면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를 하면 이것 또한 불법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그 대부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 행위자를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충분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집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오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에 날아온 우편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의 종류는 채권자가 보낸 서류, 돈 갚아라, 돈을 갚지 않으면 가압류하겠다, 경매하겠다, 이런 식으로 돈 갚으라는 취지로 보낸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편지에 불과한 거니까 여러분이 굳이 답변할 의무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서류는 채권자가 보낸 게 아니라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여러분한테 보낸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신인이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인 서류죠.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류가 지급명령 신청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확정된 그날부터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뭐라도 이의 신청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보낸 서류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확정이 되면 바로 통장 압류 같은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급 명령을 송달을 받았는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게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바로 강제 집행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의 신청은 뭐 특별한 양식 필요 없고, 그 지급 명령을 보낸 그 재판부에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급 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송 절차가 넘어가니까 그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데 다시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개월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강제 집행을 미루어 놓고 그 사이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낸 게 지급 명령이 아니라 가압류라면 정당한 가압류인지 그 내용도 검토를 해보셔야 하고, 법원에서 날아온 게 소장이라면 청구하는 금액이 정당한지, 내가 일부 변제한 게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다투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무시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추심을 완전히 끝내는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 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으시면 여러분에 대한 독촉행위, 전화, 방문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여러분 월급에 대한 압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거든요.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서 인가를 받으면 기존에 혹시 미리 되어 있던 압류가 있다면 그것까지 해제 신청이 가능하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는 게 가장 빠른 탈출 방법이라 볼 수 있죠.